자, 일단은 재질 표현하는 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내용을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할게요.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용어들이 랩이란 말이 있고 머터리얼이란 말이 있고 맵핑이란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렌더링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접하고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는 물체에 적용시켜주는 물체에 적용시켜주는 표현해주는 질감이나 재질 등 자, 물체에 표현해주는 질감이나 재질 같은 걸 갖다가 머터리얼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 우리가 맵이란 말은 이런 질감이나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 사진, 그림 등의 어, 그림 등의 소스를 갖다가 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질감이나 재질 등을 물체에 적용을 시켜주는 과정을 맵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렌더링은 이런 어, 3차원 물체의 면이나 질감 또는 재질이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3차원 물체를 만들어서 그 물체가 정확히 잘 만들어져 있는지 제대로 모양이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재질을 입히기 전에 확인하는 것도 렌더링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맵핑이란 과정을 거쳐서 재질을 표현하고 나면 그 재질이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과정도 렌더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렌더링이란 과정을 계속 많이 거쳐야 되는데, 자, 재질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밀한 표현을 하면 할수록 렌더링 시간은 점점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는 모델링이나 재질을 입히는 과정보다는 렌더링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는 렌더링 시간을 좀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렌더링을 몇 번 걸긴 걸 텐데, 자, 그러니까 어떠한 효과를 제대로 적용을 시켜서 완벽하게 렌더링을 걸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걸면은 수업 시간 내내 렌더링을 걸어도 렌더링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러니까 최종의 결과치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집에서. 학원에서는 아마 수업 시간 내에는 렌더링을 많이 못 걸 거예요. 몇 번. 일단은 최대한 걸어보긴 할 건데,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말을 앞으로 제가 많이 쓸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D를 하는 사람들, 맥스뿐만이 아니라 뭐 마야나 라이노나 스케치업이나 기타 3D 다른 3D 프로그램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맵 소스라고 그래요. 이미지나 사진이나 그림 등의 소스, 요걸 그냥 간략하게 맵 소스라고 그러는데 이 맵 소스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3D 하는 사람한테 맵소스를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소스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재질을 빨리 입힐 수 있겠죠. 매핑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없으면 본인이 다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을 열심히 찾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기카나 핸드폰 들고 찍거나 아니면 잡지책이나 어떤 기타 책에 있는 이미지나 사진을 갖다가 스캔을 받거나 하여튼 무슨 방법을 쓰든 소스를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돈을 주고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 매핑 소스들도 돈을 받고 파는 데도 많아요. 만들어 놓고. 근데 자, 무조건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해상도란 게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어느 정도 표현이 돼야지 재질을 입혔을 때 조금 이쁘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것 갖고는 한계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봅시다. 자, 일단은 네, 이 정도 크기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물체를 만들면은 자, 일단은 맥스에서는 물체를 만들 때마다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물체를 만들 때마다 색깔은 바뀌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자, 내가 재질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제 렌더링이란 걸 한번 하고 싶다. 자, 얘가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면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게 렌더링
할 때 사용되는 아이콘인데, 자, 얘를 눌러주면 뭐가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자, 뭔가 하나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 맥스를 처음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맥스를 처음 설치하면 아마도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그냥 렌더링을 눌러주면 이렇게 뜰 거예요. 맥스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 그리고 Vlay라는 걸 설치를 하면 Vlay라는 걸 설치를 하면 기본이 Vlay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자, 렌더링을 걸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자, Vlay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 다른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 Vlay는 맥스2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 자 지금 우리는 다른 걸 갖고 할 거예요. 뭐냐면 자 맥스를 설치하면 Vlay는 역시 돈 주고 사가지고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자 맥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놀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렌더링을 해주는 하나의 방식인데 자 아놀드라는 게 있는데 얘로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걸면 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평상시하고. 일단 뭐 반짝반짝이는 광택 같은 게 좀 나오고 밑에 반사가 좀 나오고 그래요. 자, 얘보단 조금 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죠. 보이기에도. 자, 일단은 모양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자, 우리가 작업하던 거 그러면 잠깐 볼까요? 작업하던 거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얘를 그냥 여기서, 자, 그냥 렌더링을 걸면 당연히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렌더 셋업이란 걸 눌러서, 자, 여기 렌더러라는 거를 아놀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뭐지? 갑자기 왜 안 나오지? 아,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어, 지금 여기서는 우리 거는 지금 당장 볼 수는 없겠네. 다른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표현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재질 먼저 하고 합시다. 재질 표현을 해야지 재질을 입힐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놀드라는 걸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요 주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톱니바퀴 모양의 주전자에 렌더 셋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누르시면 자, 여기서 뭔가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세 번째 렌더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자 여기를 바꿔주면 렌더링 방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Vlay로 할 건지 아놀드란 방식으로 할 건지 뭐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 자 렌더링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면 여기에 추가로 표현이 돼요. 지금 이 Vlay라는 것은 Vlay를 설치해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맥스로 설치할 때는. 자, 아놀드하고 스캔라인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자, 아놀드란 방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렌더링 해주시면 자, 이렇게 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이 표현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재질을 표현하는 거는 자,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재질로 표현하기가 쉽죠. 색상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일단 색깔로 되어 있는 재질 먼저 표현해 보자고요. 자, 재질을 입히기 전에는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색상이 재질처럼 표현이 돼요. 얘네들이. 근데 자, 재질을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 톱니바퀴 모양의 주전자 앞에 보면 머터리얼 에디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또 이상한 창이 하나 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자, 머터리얼이란 부분이 있고 맵이란 부분이 있고 뭐 컨트롤러라는 부분이 있고 씬 머터리얼 뭐 샘플 슬롯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재질을 만들 거니까 요 앞에 머터리얼 자, 요걸 펼쳐요. 플러스 눌러서. 그러면 자, 머터리얼은 아놀드라는 방식에서 사용하는 재질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 자, 맵이란 것은 이 재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라고 했어요. 소스도 자, 브이레이용 맵 소스가 있고, 아놀드용 있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놀드에서 제일 기본 디폴트 재질을 만들 때 쓰는 게 서페이스라는 거예요. 자, 서페이스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재질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아놀드의 재질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제일 기본 재질은 여기 스탠다드 서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뭐가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 자, 요거를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놔도 돼요. 그래도 뭐가 나와요. 자, 일단 뭔가 되게 복잡한 뭔가가 많이 생겼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뭔가가.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설정 값들을 하나씩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요 맨 위에 부분 자,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면 자, 여기에 내용이 여기에 설정이 되면서 세부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베이스. 자, 베이스 컬러라고 해서 얘는 물체가 갖고 있는 기본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 스페큘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스페큘라라는 부분은 반사 및 광택을 표현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 트랜스미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트랜스미션. 자, 이 부분이 투명, 굴절 및 투명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질을 표현할 때 맥스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나무로 되어 있는 책상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실에서는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면 돼요. 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어떤 모양이다 그러면 금속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휘거나 뭐 어떻게 해서 모양을 만들면 돼요. 자,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을 뭐 모양의 형틀을 떠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면 돼요. 자,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 같은 경우는 자, 유리를 갖다 잘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는 가공을 해서 투명하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내가 여기서 나무 맥스에서는 나무를 잘라서 자, 이거를 만들 수가 없고 금속을 잘라서 이걸 만들 수가 없고 플라스틱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나무 무늬의 이미지를 요 위에다 이렇게 갖다 씌워주는 거고, 자, 플라스틱 이미지를 씌워주는 거고, 금속 이미지를 씌워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이미지만 깨끗하고 해상도가 좋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리. 자, 유리는 투명해야 돼요. 자,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 이미지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씌운다고 투명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자, 밑에 만약에 대리석 같은 게 바닥이 깔려 있다. 그러면 얘가 자, 밑에 이렇게 비쳐야 돼요. 아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자,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비치는데 이런 거는 자, 이 비치는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재질을 입혀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비치는 물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 재질을 내가 비치는 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자, 얘가 기울어 있으면 기울어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재질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맵소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 맥스에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3D 작업을 할 때 첫 번째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반사 표현이에요. 광택, 반사, 투명. 자, 요 세 가지가 재질 표현할 때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좀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볼 건데 자, 아까 여기서 자, 재질의 이름을 내가 자, 빨강색이다 주고 자, 여기 베이스 컬러 여기 색상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요. 빨강색으로. 자,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파란색이다. 자, 이번엔 파란색을 만들어 보죠. 자, 노란색이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노란색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는 음, 그러면 자, 얘는 녹색이다. 요거, 요거 녹색이다. 뭐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는데 자, 재질을 입히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물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이런 메뉴가 있어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얘를 눌러주면 자, 이 재질이 여기로 적용이 돼요. 자, 아까 물체는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물체였는데 재질을 녹색을 주니까 녹색으로 변했죠.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부터는 이 물체가 갖고 있던 색상은 무시가 되고 내가 적용시킨 재질만 표현이 돼요. 자, 여기다가 얘를 assign material.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 얘를 또 적용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자, 요 재질에 보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거든요. 자, 얘를 끄집어 당겨서 여기다 갖다가 적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끄집어 당겨서 여기다 갖다가 적용.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렌더링 해주면 자, 얘네들은 적용시킨 재질로 나오는 거고 자, 얘는 그냥 물체가 갖고 있는 색상. 자, 요거는 물체의 색상을 바꿔주면 그 색상대로 그냥 표현이 돼요. 무조건. 아직까지 재질이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빨간색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자, 빨간색에서 자, 스페cul라라는 것은 뭐 광택 및 반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제너럴 요 수치값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반사가 사라지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0.5만 줘볼게요. 반으로 줄여봤어. 그리고 렌더링. 좀 약해지죠. 얘네들에 비해서. 자, 그럼 반사나 광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파란색에서 자, 이 수치값을 높이면 자, 더 이상 안 높아지죠? 자, 요거의 최대값은 1이에요. 1.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좀 더 반사가 잘 되고 좀 더 뚜렷하게 표현되고 싶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다른데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IOR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IOR. IOR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제가 뭘 나타내냐면 굴절률을 나타내요. 굴절률. 물체의 굴절률. 그래서 자, 물체의 굴절률을 조금 더 높여주면 자, 얘를 만약에 뭐 한 3, 2배를 줘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렌더링을 걸었을 때 자, 좀 더 많이 반사가 되죠, 얘는. 바닥이 반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 정도를 조금 더 조절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 바닥에서 광택은 좀 줄이고 반사는 좀 느리면 자, 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가 비치는 게 이런 식으로 자세히 봐야지만 보일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비치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얘를 좀 높이면 좀 자세히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반사되는 정도는 자, 요걸 갖고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갖고. 자, 요게 10이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반사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요게 뭐 1이다. 그러면 굉장히 약하게 반사가 되겠죠. 희미하게. 거의 반사가 되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한 1.5 정도 돼야지 조금 희미하게 보이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뭐가 있냐? 알루미늄, 뭐 그런 것들, 그런 종류, 알루미늄이나 크롬 같은 것들, 아주 반짝이는 금속 같은 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금속의 색상은 대부분 거의 뭐 흰색에 가까우니까 흰색을 주고, 그 다음에 반사값을 최대치로 해서 이거를 뭐 50을 주면은, 그리고 얘한테 자, 얘를 적용시켜 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해요. 반사값을 많이 줘서. 자, 여기서 색깔을 바꿔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돼요. 문제는. 약간의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냥 이 색깔의 금속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얘를 반사값을 높여서 금속 표현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메탈리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메탈리스. 자, 얘는 금속화 해준다는 거, 금속화. 그래서 자, 얘를 수치값을 높여주면 자, 요 색상을 갖고 있는 금속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메탈리스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자, 보통 반사에서는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반짝반짝이는 광택이 나는 금속도 있지만 은박지 같이 약간 뿌옇게 좀 흐릿한 광택을 나타내는 흐릿한 반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금속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 물론 금속뿐만 아니라 반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러그니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러그니스. 자, 러그니스라는 게 반사에 대한 선명도예요. 스페큘라는 반사 및 광택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러그니스란 것은 반사에 대한 선명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 얘가 한 0.7 정도 주면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되죠. 너무 뿌연가? 자, 얘를 한 0.5 정도 줘볼까요?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광택이 나는 거에서 이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뿌연 느낌의 표현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바닥에서 볼까요? 바닥에서 자, 반사를 좀 많이 줬어. 한 10 정도 줬어요. 그러면 자, 이 정도 표현이 되겠죠. 자, 요거를 러그니스 값을 한 0.4 정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뿌옇게 좀 뭉개져요. 반사되는 것이. 그래서 일종의 반사되는 부분에
컬러를 표현해 준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 자,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 바닥에다가 대리석 타일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대리석 타일로 사용할 이미지를 하나 찾아요. 내가. 자, 지금 대부분 여기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으니까 워터마크가 없는 걸 열심히 잘 찾아야겠죠? 인터넷에서 워터마크 없는 거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요거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JP텐에 또. 자, 인터넷 또 한 가지 요즘 인터넷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부분들 JPT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JPG로 되어 있네. 자, 타일 주고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파일이다 주고 자, 그 다음에 저 타일 이미지를 이 타일 이미지를 자, 여기를 불러올게요. 이렇게 불러줘요. 이미지가. 자, 이 이미지를 여기에 베이스 컬러 요 있는 부분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같이 연결을 시켜서. 자, 이런 거를 노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드를 연결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고 자, 얘를 이물체한테 적용, assign 해주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이제 대리석 표현의 느낌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너무 크니까 이걸 좀 더 작게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얘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타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타일링 해주겠다. 반복. 그래서 U, V, X, Y예요. 자, 여기서 이제 UV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UV는 X와 Y, W는 Z를 보시면 돼요. UVW란 말은 X, Y, Z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일링. 자,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재질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재질을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색깔로만 표현할 때, 이미지를 넣어서 표현할 때. 자, 이미지라는 것은 맵소스를 사용할 때죠. 그래서 사진도 되고, 그림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자,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만들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재질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반사하고 광택이 나는 재질들. 그리고 금속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메탈리스란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보시면서 안 되는 것들은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제 유리 표현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투명한 걸 표현하는 방법. 자, 서페이스에서 이 트랜스미션, 자 여기에 보면 수치값이 있거든요. 자, 이 수치값을 1로 주고 어, 요물체한테 투명도 요문체한테 투명을 줘볼까요? 자, 얘를 적용. 그리고 자, 트랜스미션을 주고 자, 요거 자, 유리라고 주고 자, 얘를 음, 요거를 렌더링을 걸어보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 여기에 여기에 이게 들어갔어요. 여기 바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죠. 배경 때문에. 자,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유리 느낌으로. 자, 여기서는 요 유리를 주면 이렇게 돼요. 사라져 버리죠. 자, 여기에 요 IOR 값이 반사에서의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자, 얘가 트랜스미션에서의 효과를 주기도 해요. 이 IOR 값이. 얘는 굴절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체의 굴절률을 찾으면 굴절률들이 되게 많아요. 다이아몬드 얼마, 루비 얼마, 물 얼마, 뭐 공기 얼마, 얼음 얼마,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처럼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다이아몬드의 굴절률 2.417. 여기 유리도 보통 유리는 1.52죠. 자, 유리가 1.45에서 1.7, 7 좀 넘게 그 정도 사이가 보통 유리예요. 유리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자, 여기서 아까 얘가 얼마? 2. 얼마? 2.417. 자, 얘를 만약에 2.417 주면 자, 얘가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을 표현할 정도로. 자, 지금 얘가 둥그러니까 같이 각이 져 있으면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어떤 효과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물질의 굴절률을 표현하기 때문에 투명도에서는 굴절률을 갖고선 투명한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투명한 물체는 굴절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1.45에서 1.5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 유리. 그리고 자, 반사값을 없애겠다. 자, 이거 없애면 돼요. 그럼 반사 없이 그냥 유리만 투명한 정도.
그다음에 자, 유리에 대한 선명도, 투명에 대한 선명도 러그니스 값을 같이 써요. 얘가 커지면 자, 얘가 약간 탁한 유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자, 일반적인 표현. 그래서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질을 기본적인 재질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맥스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광택, 반사, 유리, 투명. 유리가 아니라 투명. 그 투명한 정도를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는 그다음에 금속은 이제 메탈리스. 자, 그 네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맵소스를 가지고 조절을 해요. 그래서 자 그런 형태를 갖다가 재질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맵소스를 얼마만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느냐 그게 자 재질을 표현할 때 얼마만큼 관건이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오실 때까지는 자 모델링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모델링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시면 자 우리가 모델링 한 거에다가 이제 재질 입히기를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재질 표현을 해보죠. 나무도 표현해보고 가죽도 표현해보고 금속도 표현해보고 유리도 표현해보고 다 할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모델링 못 하신 분들은 월요일까지는 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질 입히기를 직접 해볼 거니까 자, 이런 재질 표현 방식으로 재질을 입혀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입체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직접 재질을 표현을 하면서 해볼 거니까 월요일 날 오실 때까지는 모델링을 다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